5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의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벌써 이제 16개월째 접어들었는데 지금 기사에 보니까 킨잘과 패트리엇 미사일 그림이 나와 있어요. 네. 러시아의 창이라고 볼 수 있는 킨잘과 우크라이나의 방패격인 패트리엇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킨잘은 음속의 5배 이상으로 날 수 있는 걸로 알려진 극초음속 미사일인데요. 레이더 탐지 회피 능력이 뛰어나서 현존하는 방공 시스템을 대부분 따돌릴 수 있고 핵탄두까지 탑재할 수 있다고 러시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과 독일, 네덜란드 등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패트리엇은 날아오는 미사일뿐 아니라 전투기까지 요격할 수 있어서 공중전에는 최고의 방패로 평가되는 방어구입니다. 자, 그럼 이 창과 방패의 싸움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 기사에서는 이 대결은 시간과의 싸움에서 누가 이기는지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전망이라고 보고 있었는데요. 러시아는 전쟁 전에 킨잘 50기 정도를 소유하고 있던 걸로 전해지는데 그중에서 20기 정도를 소모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킨잘이 잘 먹혀들지 않는다면 더 이상 쓸 수 있는 무기가 없어진다고 했고요. 반면 패트리엇도 영원한 방패가 될 수는 없다고 했는데 요격을 반복하다 보면 위치가 발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크고 고정된 발사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군에게 발각되면 집중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뭐 누가 승리할 것인가 이 문제도 뭐 중요한 문제긴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민간인들의 피해가 좀 최소화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자, 미국 의회에서 사상 첫 AI 청문회가 열렸는데 챗 GPT의 창시자가 AI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나 봐요. 네, 현지 시간 16일 미국 상원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AI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챗 GPT를 개발한 오픈 AI의 샘 올트먼 CEO가 출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AI가 여론을 조작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올트먼은 그런 우려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면서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나아가서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처럼 국제협력 기구를 만들어서 국제 표준을 설정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 가장 선두주자, 그러니까 선구자격인 오픈 AI의 CEO가 규제를 언급했다라는 거 좀 당황스러운 부분도 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오픈 AI의 전략일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규제 논의를 앞당겨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게 시장을 점유하는 데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분석하는 겁니다. 한편 이날 청문회의 시작은 리처드 블루먼솔 법사위원장의 개회사였는데요. 개회사가 진행되는 동안 정작 위원장의 입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실제 스피커를 통해서 흘러나온 건 챗 GPT가 작성하고 AI로 음성 복제를 한 결과물이었던 건데요. 이렇게 누군가의 생생한 얼굴과 표정을 만들어내고 또 음성까지 덧붙이는 건 이제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우리도 이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앞서도 저희가 뭐 AI 관련 기사들을 계속해서 자주 다루고 있는데 관련 규제가 없다면 예상치 못한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기사인데요. 자, 담배에 들어있는 발암물질이 70종류가 넘는데 8개 종류만 포기가 돼 있다. 너무 축소돼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담배에 포함된 발암물질 최소 70종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 국내법상 담뱃갑에 표시해야 하는 성분은 니코틴과 타르, 비소와 벤젠 등 8종뿐인데요. 이마저도 기존에는 니코틴과 타르만 표시를 하다가 2008년 8종으로 확대한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15년째 현재는 제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표시 의무만 없는 게 아니고요. 정부가 관련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담배 회사는 이를 제출할 의무가 없는 상황이어서 더 심각합니다. 기사에서는 전 성분 표시제가 시행되는 화장품과 비교를 하고 있었는데요. 화장품은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겉면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서 소비자가 이를 확인하고 제품을 고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은 뭐 전자담배 피우시는 분들 많잖아요. 전자담배도 똑같나요?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는 니코틴의 용액의 용량만 표기하면 돼서 더 허술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요. 해외의 경우는 전자담배를 포함해서 모든 담배에 들어간 성분을 공개하는 제도가 정착된 분위기인데요. 미국은 담뱃값에 표기를 하지 않더라도 모든 성분 목록을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누구나 식품의약국 FDA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도록 해뒀습니다. 또 유럽연합과 캐나다, 호주 등도 이미 비슷한 제도가 운영 중입니다. 국내에서도 성분 공개를 확대하자는 목소리 전혀 없었던 건 아닌데요. 9년여 동안 12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본회의에는 오르지 못하고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빈틈을 노려서 담배 회사들이 중독성을 높이기 위해 유해 성분이 든 재료를 첨가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주신 화장품과 이제 성분 공개 기준이 다른 이유가 뭔지도 조금 좀 의아한 부분이 좀 있고요. 유해 성분 명확하게 좀 표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배달비 이야기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전하게 되는데 요즘 배달 음식 주문하는 분들이 많이 줄었죠. 저희도 좀 준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나온 한 조사 결과를 보면요. 음식을 배달해 먹는다는 응답이 작년보다 10%포인트 가까이 줄었습니다. 10명 중 4명꼴에서 10명 중 3명꼴로 줄었고요. 이들 중에서 80% 이상은 비싸진 배달비를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배달앱 3사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를 따져보더라도 작년 동기 대비 12%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달앱을 지우고 배달 대신은 포장 대신은 집밥을 선택해서 먹는 상황에서 각 배달앱 회사들은 여러 조건을 내걸면서 소비자들을 붙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뭐 그 조건이 배달비를 할인해 주거나 뭐 이런 건가요? 네, 배달의 민족의 경우에는 비슷한 동선에 있는 주문을 묶어서 배달받을 경우에는 평균 2,000원대까지 배달비를 낮추는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요기요는 한 달에 9,900원씩 정기 구독을 하면은 일정 조건에 맞춰서 주문할 경우 배달비를 무료로 하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또 쿠팡이츠는 쿠팡의 유료 멤버십에 가입한 회원을 대상으로 5에서 10% 정도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과연 이런 신규 서비스들이 소비자들을 얼마나 붙잡을 수 있을지 이후에 나올 통계에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오늘의 5번째 기사입니다. 자, 최근 뭐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죠. 구찌가 경복궁에서 패션쇼를 열었는데 이 패션쇼를 열기까지 상당히 좀 많은 과정이 있었다고요? 네, 작년 8월부터 시작입니다. 구찌는 우주를 소재로 한 새로운 컬렉션을 선보이면서 조선의 천문학이라는 테마로 경복궁에서 패션쇼를 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쯤에 한 패션 잡지의 청와대 화보 촬영을 두고 문화유산을 상업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결국은 잠정 취소하게 됐고요. 이후에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11월에 다시 열고자 했지만 이번에는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다시 문화재위원회에 문을 두드렸고요. 결국에 이번에 패션쇼를 진행하게 된 겁니다. 이날 공개된 의상은 전통과 현대를 오묘하게 뒤섞은 스타일들이 많았다고 하고요. 또 한복을 연상시키는 디자인도 등장해서 주목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찌는 앞으로 3년 동안 경복궁의 보존 관리와 활용 사업을 후원하기로 하면서 세심한 신경을 썼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패션쇼가 끝난 뒤에 뒤풀이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패션쇼가 끝나고 인근 건물에서 애프터 파티를 열었는데요. 자정이 다 되어 가도록 소음이 계속되면서 50건 넘는 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소음 행위에 대해서 경고를 했는데 경고만으로 해결이 잘 되지 않자 경범죄 처벌로 2건을 통고 처분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구찌 측의 사과가 나왔지만 좀 씁쓸함이 남는 결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뭐 우리도 뭐 다 잘했는데 하나 잘못해서 혼나는 경우 있잖아요. 예. 굉장히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뒤풀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